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방금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거지가 부자 걱정해주고 세금을 까주는 게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묵혔죠. 그러면서 금융노예가 된 겁니다. 금융노예가 되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노예들이 왜 도망을 못 갔을까요? 도망가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노예입니다. 부동산을 대부분을 빚내서 사고 나면요 근로소득을 벌지 못하면은 이자 감당 안 되고 내 자산이 날아가게 되죠. 일하는 시간 대비로 짜게 주더라도 나 못해 하고 때려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자발적 노예화가 되고 있는데 노예화가 된 것을 당장 쓸 수도 없는 자산이 올라간다. 이런 걸 토대로 목줄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자산이 올라갔으니까 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경제적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금융노예가 된 게 어떻게 경제적 자유예요? 금융노예 생활을 하면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 보통 노예를 고용할 때 너 이만큼만 일하면 내가 노예 해방시켜줄게. 계약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 노예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100명 모집하면 그 중에 1명은 경제적 자유를 찾는 거고 99명은 금융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을 싸게 써먹을 수가 있다. 자, 지금 삼성, SK 같은 곳 한 달 전부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게 가속화되고 있죠. NC소프트도 희망퇴직 받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 생산직에서 사무직까지 번져가고 있죠. G마켓 희망퇴직 실시하고 있고 롯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 다 지금 희망퇴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희망퇴직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요 구조조정을 크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증가하는 거 보면 60세 이상 그 다음에 30대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 특히 60세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60세 이상은 노동, 케어 등의 영향으로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막판에 60대 이상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60대가 안 늘어나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게 생겼어요. 지금 보세요. 8만 3천 명 증가했는데 25만 명이 60대예요. 이게 뭐예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싸게 돌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쉬었으면 역대 최대고. 왜? 20대는 첫발 잘못 디디면 계속 그 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지금 뭐 잘리더라도 저 박봉의 일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원리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내가 그래도 원리금 돈 더 많이 빌리면 더 노예가 되는 건데 돈 더 많이 빌려가지고 좀 더 똘똘한 채 샀어요. 그럼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메고 있는 목줄이 가죽인데 내 거는 가죽 안에다가 천을 대가지고 목이 안 쓸린다?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처지가 나. 낫긴 뭐가 나. 둘 다 똑같이 금융노예인데 이 천 하나 더 된 걸 그 목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 그렇게 묶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맨날 왜 욕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노예짓 하면서 더 많은 노예들을 끌어들여야지 내가 채찍 맞는 역할을 해서 채찍을 때리는 역할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노예끼리도 그러잖아요. 오래된 노예 혹은 일 잘하는 노예들 주인에게 더 이득을 주는 노예들이 좋은 거 주려고 하죠. 그렇게 되려면은
관리직 맡기려고 하면 많은 노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 관리직 맡길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라. 내가 노예짓 하고 있는 거 되게 좋다. 들어오지 않는 너네들이 그지다 라고 하면서 서로 목줄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금융 노예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내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했을 때 나가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나가자마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 DSR은 60%막 돼요. 그러면 저축해가지고 1년 저축해도요, 한 달 이상 쉬질 못해요. 빨리 구해야 돼. 그러니까 박봉으로라도 계속 일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이직 생각은 있는데 내가 대우 받는 게 그지 같긴 한데 막상 나가면 당장 할 게 없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박봉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안 돌아가죠. 캄파넬레님 댓글 달아주신 거 한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성장하는 부자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예를 만들어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영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는 영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관오리가 있죠. 근데 노예들을 늘려가지고 자산소득을 쭉쭉 올려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탐관오리 짓거리인데, 탐관오리를 찬양하라. 왜냐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계속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게 만드는 밈이 요거잖아요. 벼락거지 해가지고 19년에서 21년에 부동산 상승장을 목격한 세들이 벼락거지가 될라 하면서 대출 막차 올라탔고 집값 상승 주도했다. 이게 왜 거지 같은 소리냐면요. 여기도 보세요.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매매 가격 떨어지면 전세 가격 올라가고, 매매 가격 올라가면 전세 가격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에 매매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거지 같은 이야기냐? 집을 안 산 사람이 벼락거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나는 5억짜리 집 샀으니까 벼락거지 아니다. 뭔 개소리야. 10억짜리 집 산 사람들에 비해서 벼락거지죠. 10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아니에요? 20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에 비해서는 벼락거지죠. 한 115억짜리 압구정 현대 정도 사줘야 벼락거지 아니죠. 아니에요. 200억짜리 한남더일 산 사람이 있어요. 벼락거지죠. 200억 한남더일 샀으면 벼락거지 아니냐? 아니에요. 900억짜리 빌딩 사가지고 얘가 막 시가가 막 1400억까지 올랐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벼락거지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태반이 벼락거지인 나라입니다. 국민의 90%는 저소득층이고 국민의 태반은 벼락거지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 자체가 그냥 가스라이팅이고 여러분들을 자산시장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사실 지금 보면 다 나오잖아요. 벼락거지 된다라고 해가지고 2030 들어왔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팔아치워가지고 현금화하고 있죠.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오래 해본 세대들은 팔아치우고 있는데 상승장만 본 세대들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래요. 네가 사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샀으면 난 부자 됐다. 아니요. 지금도 나 집값은 올랐네 하면서 빚은 열심히 갚고 있는데 더 오를까봐 팔지도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막상 떨어지겠네 싶어가지고 팔려고 하면 항상 그때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서울에요. 9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지 말라고 했을 때 매물 몇 건이었게요? 4만 건 안팎이었어요. 2배 넘게 증가했는데 가격이 올랐대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지금 손해보기 싫으니까. 근데 손해보기 싫은데 정부가 계속 올려줄 것 같은 심리를 진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을 토대로 내주니까 아직도 그 희망에 쌓여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언론들이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배우신 분들이 와가지고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슈퍼사이클이니 뭐 이러면서, 슈퍼사이클이 되는 이유가 뭔데? 슈퍼사이클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소득이나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슈퍼사이클이 된다? 그렇게 됐다면요, 우리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슈퍼사이클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라는 뜻은요, 우리나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경제 좋아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나라 망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내 이야기 하는 게 나라 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슈퍼사이클 이야기하고 집값 계속 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당장 집 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다. 근데 노예가 됐으니까 내가 노예가 된 게 옳은 선택이 돼야만 하니까 와가지고 자유민들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넌 내 밑에 노예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노예를 많이 해야지 다단계도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벼락거지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진짜 벼락거지 되게 생겼죠. 지난해 83,000명이 집을 외도했다. 근데도 아직도 30세대가 많이 사죠. 왜? 2030, 40이 많이 사잖아요.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쳐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고, 파는 사람들은 그 얘기에 미쳐가지고 들어왔다가 못 버텨가지고 팔고 빠져나가든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맨날 최저임금 받아도 살만해 하면서 취업 결혼 다 미뤘고 출산율 떨어지는 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거다.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부자들은 자본소득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너네들은 그지같이 일하고도 1시간에 5,000원에서 만원 받는 것도 안 된다. 요즘에 국밥 한 그릇이 만원인데 1시간 열심히 일해도 국밥 사먹는 것도 비싸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애 안 낳고 노후 대비 안 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러면서 그거 주는 것도 아까운 거죠. 이 나라가 내수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부동산 불편한 최면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노예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건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알겠죠? 빠져나오기 전에는 내가 옳은 줄 알고 그게 무조건 맞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뭐 행동하는 광신도들 많죠? 지금 부동산 교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비정상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저기 광신도 믿고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갖다 바치는데 나 부동산교 믿습니다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빠져나와야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